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이웃집 투자자들이라는 책입니다. 조슈아 브라운, 브라이언 포트노이 지음, 지어울 옮김, 인어북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자산관리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25명의 전문가들이 자신의 돈을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지, 자신의 재정적 삶을 더 낮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밝힌 책입니다. 돈을 관리하는 문제에 있어 하나의 올바른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들의 성공 투자 비법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건 하우절은 경제적 자립이 투자의 답이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방식보다 투자가 더 복잡해질 필요는 없다. 나는 단순한 투자를 좋아한다. 내가 마음 깊이 품고 있는 투자에 대한 신념 중 하나는 투자에 들이는 노력과 투자의 성과 사이에는 별로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세계는 꼬리들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몇 가지 가변적인 원인에 의해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것이다. 아무리 투자를 잘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도 사용하는 전략에서 중요한 요소를 몇 가지만 놓쳐도 좋은 결과는 나올 수 없다. 그리고 이 말은 거꾸로 뒤집어도 그대로 들어맞는다. 단순한 투자 전략은 그 전략을 성공시키기 위한 몇 가지 요소를 제대로 포착해 내기만 한다면 계속해서 성공을 거둘 수 있다. 내 투자 전략은 전망 있는 산업 부분을 선택하거나 불황의 시기를 제대로 예측하는 일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다. 내 전략은 높은 저축률과 인내심, 그리고 다음 몇십 년 동안 전 세계의 경제가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낙관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 나는 사실상 투자하는 데 들이는 내 모든 노력을 이 세 가지 요소를 고심하는 일에 쏟아붓는다. 특히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있는 앞의 두 가지 요소에 공을 들인다. 나는 과거에 투자 전략을 바꾼 일이 있었다. 그래서 당연하게도 내가 앞으로 투자 전략을 바꿀 가능성은 존재한다. 하지만 우리가 돈을 어떻게 저축하고 투자하든 상관없이 언제나 경제적 자립을 목표로 삼을 것이며 밤에 잠을 푹 자는 것에 만족을 느낄 것이다.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돈의 심리에 통달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에게는 각자 자신에게 맞는 방법이 있다. 조슈아 브라운은 누구에게나 통용되는 포트폴리오는 없다고 하는데요. 내가 몇 년 동안에 걸쳐 배운 커다란 인생의 교훈은 다른 사람과는 어느 누구하고도 내 포트폴리오의 장점에 대해 논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투자하는 방식에 대해, 투자하는 대상에 대해 비판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존재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런 논쟁은 대부분 비판자 스스로 자신에 대한 불안과 의심에서 비롯된다.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투자에 자신감을 갖고 있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걱정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지에 대해 걱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주식을 사는가에 대해, 어떤 산업 부분을 선택하는가에 대해 사람들이 나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다. 바로 시간이다. 정말 상대가 그토록 똑똑하고 내가 그토록 멍청하다면 상대는 나와 반대로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이다. 혹은 상황이 정반대가 될 수도 있다. 시간이 지나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고 보기는 해야 한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나 걱정할 일이다.
나는 절대 공개적인 자리에서 투자가의 투자 방식에 대해 토론하지 않는다. 나는 문자 그대로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 또한 할 수 있는 한 가장 빠르게 그런 정신 상태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좋다. 내가 자산을 어떻게 배분하여 투자하고 어느 곳에 돈을 베팅하는가는 오직 나만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당신의 포트폴리오가 당신만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누구에게나 두루 통용되는 포트폴리오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의 식견의 범위와 위험 요소, 수요와 욕구, 정서적 요인은 사람마다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나는 어떤 방식이 나를 위해 효과가 있는지 알아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다. 수없이 한 실수는 말할 것도 없다. 캐럴린 맥클라나한은 자신에게 투자하라고 말했는데요. 투자나 저축이라는 개념은 내가 20대 후반이 되기까지 배우지 못한 것이었다. 우리 가족한테는 투자할 돈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나는 나 자신에게 투자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다. 나의 부모님은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하고 육체 노동으로 돈을 버는 노동자였다. 다행히 우리 가족은 배를 고른 적이 없었고 나는 우리가 가난하다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었다. 우리 가족이 돈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 것은 생활비 지출 계획을 세울 때가 유일했다. 버는 돈보다 더 많이 써서는 안 된다. 그리고 부모님은 나와 언니들이 18살이 되면 스스로 살아갈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해두었다. 그게 결혼을 하게 되는 일이든 군대에 입대하게 되는 일이든 대학에 가는 일이든 상관없었다. 모든 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나의 가장 큰 투자의 비결은 바로 부모님이 가르쳐 준 너 자신에게 투자하라이다. 현재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가장 안전하고 수익이 높은 자산이다. 평생 동안 배워나가면서 몸과 정신의 건강을 돌보며 인간관계를 돌보는 일을 통해 후회 없이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인생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일 것이다. 다사르테 얀 웨이의 선한 영향력. 돈, 그리고 돈을 어떻게 투자하는가의 문제는 내가 누구인가라는 문제의 연장선상에 있다. 돈 뒤에 숨은 진실은 우리의 DNA를 밖으로 드러내게 만든다. 내가 무엇에 가치를 두는가에 대한 대부분의 해답은 돈을 어떻게 투자하기로 결정하는가의 질문을 추적해 나간다면 밝힐 수 있다. 내가 자란 환경의 특징은 내가 돈을 투자하는 방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나는 29살의 젊은 남자이다. 인생에서 축적하는 시기인 이 시기를 보내는 대부분의 젊은이들과 마찬가지로 내가 가진 가장 큰 자산은 시간이다. 돈 이전에 나는 내 시간을 어떻게 투자하는지가 종국에는 자산의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현금을 포함하지만 현금에 한정되지 않는 자산이다. 시간과 가치의 교차점은 내가 돈을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나침반이 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만약 내가 어떤 특정한 대상을 가치 있게 여긴다면 그 대상이 사람이든 장소이든 그 대상에 돈을 투자하고 싶어질 것이다. 만약 앞에서 언급한
그 대상과 함께 혹은 그 대상에서 내가 상당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나는 또한 그 대상에 돈을 투자할 것을 고려할 것이다. 추가적으로 무언가가 내 시간을 아껴줄 수 있다면 나는 분명히 그곳에도 내 돈을 투자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절약한 시간을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에 재투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 원칙을 내 개인 투자 정책의 일부로 여기고 있다. 데비 프리먼은 빚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나는 매달마다 온라인 적립계좌에 돈을 넣는다. 이 돈은 오직 내가 40살이 되었을 때 그동안 꿈꾸었던 휴가를 떠나기 위한 목적으로만 모으고 있는 돈이다. 자신이 열망하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큰 설계에는 절제와 계획이 필요하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이를 실천하기 위해 헌신하지만은 않는다. 나 역시 그렇다. 우리는 모두 투자에 대해 다른 지도를 가지고 있다. 내가 항상 삶에 대해 생각하는 것처럼 투자에 대해 생각한다. 우리의 주변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할 뿐만 아니라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재정적 기회가 모습을 나타냈을 때 기꺼이 행동에 나서라. 장기적 목표를 위해 일관성 있게 절제하며 노력하라. 하지만 미래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오늘을 즐겁게 보내는 일을 잊어서는 안 된다. 긍정적인 사고 방식을 유지하면서 자신의 직감을 신뢰하라.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행운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말라. 선택권을 갖고 있는 것 그리고 약간의 행운은 재정적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열쇠이다. 알렉스 체러키언의 부의 청사진. 나에게 부는 건강과 시간 그리고 선택지를 의미한다. 돈은 내가 우리 가족을 건강하게 살게 하고 그들이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주며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상황이 닥쳤을 때 선택지를 부여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가 된다. 부가 당신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시간을 들여 곰곰이 생각해 보라. 그 의미가 아주 명료하게 드러나게 되면 비로소 투자의 청사진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좀 더 행복한 미래를 위해 토대를 닦을 수 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돈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하는 것들, 절대 후회하지 않는 투자법, 돈을 버는 감각을 키우는 법 등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지식과 경험은 불을 키우고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하는데요. 이 책, 이웃집 투자자들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모든 분들이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